여러분, 오늘 영상은 XRP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절대 가볍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야기는 차트 이야기보다 더 불편하고 가격 이야기보다 더 본질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딱 하나만 먼저 묻겠습니다. 리플이 돈을 벌면 정말 XRP 홀더에게도 좋은 걸까요? 많은 분들이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리플이 커지면 XRP도 좋고 회사가 잘 되면 코인도 좋고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하죠.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는 바로 그 당연해 보이는 전제가 정면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리플이 무려 7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장 분위기가 확 갈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좋은 거 아니냐? 회사가 자기 가치를 높이겠다는 건데 왜 문제냐? 그런데 또 다른 쪽에서는 훨씬 더 날카롭게 묻습니다. 잠깐만, 그 돈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XRP는 계속 시장에 풀면서 정작 그 이익은 회사 지분가치 높이는데 쓰이는 거 아니냐? 그럼 이건 회사는 커지는데 토큰 홀더는 소외되는 구조 아니냐? 이 질문 생각보다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이 질문이 지금 XRP를 볼 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커뮤니티 말싸움이 아니라 리플이라는 회사와 XRP라는 토큰이 도대체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그 둘의 이익이 정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정면으로 묻는 논쟁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리플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XRP는 토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둘을 사실상 하나처럼 생각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완전히 같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시장이 좋을 때는 이 차이가 잘 안 보입니다. 다 같이 들뜨니까요. 하지만 이해관계가 걸리는 순간 그 차이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번 자사주 매입 이슈가 더 뜨거운 겁니다. 특히 일부 비판론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XRP 판매로 생긴 힘을 결국 회사가 자기 몸집 키우는데 쓰는 거 아니냐? 그럼 XRP 홀더는 도대체 뭘 얻는 거냐? 이 말 듣기 불편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토큰 투자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의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들고 있는 건 XRP인데 회사가 자사주를 사들여서 회사 가치를 높이는 게 왜 무조건 내 홀더냐는 거죠. 여기서부터 감정이 확 갈립니다. 어떤 분들은 배신감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XRP 들고 버티고 있는데 정작 회사 좋은 일만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감정적으로만 끝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리플 쪽 논리도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기 때문입니다. 리플 측 주장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회사가 먼저 커져야 판이 커진다. 이겁니다. 리플이 자사주를 매입하고 기업 자본 구조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사업을 더 공격적으로 확장해야 결국 리플이 만들고 있는 글로벌 결제 인프라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인프라가 커질수록 그 안에서 브리지 자산으로 쓰이는 XRP의 실제 수요도 커질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이 말은 그냥 변명이 아닙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현실적인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XRP의 장기 가치는 단순한 희망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얼마나 큰 금융 흐름 안으로 들어가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즉, 리플이 회사를 키우는 게 단지 자기들만 좋은 일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XRP가 쓰일 수 있는 판을 더 크게 만드는 과정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문제에서 사람들이 다시 폭발합니다. 바로 에스크로 물량입니다. 이건 XRP 투자자들이 정말 오래전부터 계속 민감하게 봐온 문제죠. 많은 분들 입장에서는 아주 단순합니다. 왜 자꾸 시장에 물량이 나오냐? 이게 무슨 좋은 구조냐? 그냥 내 가격 누르는 물량 폭탄 아니냐? 이 반응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리플 CTO 데이비드 슈워츠는 여기에 대해 완전히 다른 설명을 합니다. 핵심은 유동성입니다. 그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만약 XRP가 정말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대규모로 사용하는 자산이 되려면 누군가 수천억, 수조 원 단위로 사거나 팔 때 가격이 미친 듯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아무도 못 씁니다. 송금이나 결제에 쓰는 자산이 거래할 때마다 가격이 폭등하고 폭락하면 누가 그걸 인프라로 쓰겠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게 깊은 호가창, 풍부한 유동성이라는 겁니다. 즉 리플 쪽 시각에서는 에스크로 판매가
단순히 물량 떠넘기기가 아니라 시장에 유동성 풀을 유지하는 장치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큰 기관이 들어와도 시장이 깨지지 않게 완충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리플 측은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오히려 개인 투자자에게도 완전히 나쁜 것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기관이 갑자기 거대한 물량을 한 번에 쓸어 담을 때 시장에 유동성이 없으면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해버립니다. 그러면 개인은 훨씬 비싼 가격에서 쫓아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죠. 반대로 에스크로 물량이 어느 정도 완충 역할을 해주면 시장 가격이 덜 왜곡되고 조금 더 안정적인 진입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논리는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속이 안 시원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게 말해도 눈에 보이는 건 하나거든요. 결국 물량이 계속 나온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국 여기까지 말합니다. 그럴 거면 차라리 다 소각해라. 물량을 줄여야 가격이 오르는 거 아니냐? 이 말도 정말 직관적입니다. 솔직히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급이 줄면 가격은 오를 것 같죠. 너무나 상식적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시장은 생각보다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가장 강한 반전이 나옵니다. 데이비드 슈워츠는 과거 스텔라 사례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스텔라는 과거에 공급량 절반을 날려버리는 엄청난 소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절반이 사라졌으면 가격이 폭등해야 할 것 같죠.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시장은 기대했던 식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장수한 공급을 줄였다고 해서 갑자기 실제 수요가 생기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코인의 가격을 결국 움직이는 건 얼마나 태우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필요하냐입니다. 이 차이를 많은 분들이 놓칩니다. 소각은 보기에 강렬합니다. 사람들에게 시원한 느낌을 줍니다. 봤지? 이제 물량 줄었으니까 간다. 그런데 시장이라는 건 감정으로 오래 못 갑니다. 결국 실제 사용처가 늘어나는지, 실제 수요가 붙는지, 펀더멘털이 강화되는지 그걸 봅니다. 즉, 소각은 마법이 아닙니다. 토큰을 태운다고 해서 자동으로 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자산이 실제로 어디에 쓰이고 왜 필요하고 얼마나 큰 흐름을 연결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저는 바로 이 부분이 이번 영상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리플 자사주 매입, 에스크로 판매, 소각 논쟁을 보면서 그냥 좋다, 나쁘다 이렇게만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지금 XRP를 둘러싼 논쟁은 이제 수준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막연한 기대감이나 단순한 테마성 이야기로 움직이는 단계가 아니라 기업 가치와 토큰 가치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유동성이 왜 필요한지, 실제 수요가 무엇인지, 가치 배분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이런 훨씬 더 깊은 질문이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저는 오히려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논쟁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XRP가 이제 단순한 투기 코인을 넘어서 진짜 구조와 실사용, 그리고 금융 인프라 관점에서 평가받는 단계로 올라오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이 점에서 XRP를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 살아남는 자산은 소리 큰 자산이 아니라 실제로 큰 흐름 속에서 쓸모를 증명하는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리플이 지금 하고 있는 일, 그리고 XRP를 둘러싼 논쟁은 겉으로 보면 시끄럽고 복잡합니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시장이 이제 XRP를 훨씬 더 진지하게 보기 시작했다는 시효가 숨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오를까 내릴까만 봤다면 지금은 이 구조가 지속 가능한가를 묻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오히려 자산의 급이 올라갈 때 나오는 질문들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리플의 자사주 매입은 표면적으로 보면 회사 좋은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에스크로 판매도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각 요구 역시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시장 가격은 단순한 분노나 바람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결국 XRP의 장기 가치는 얼마나 태우냐가 아니라 얼마나 큰 금융 인프라 안으로 들어갔냐, 얼마나 실제 수요를 만들어내느냐, 그리고 얼마나 많은 자본이 그 구조를 진지하게 보기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논쟁을 악재로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XRP가 이제 진짜 중요한 단계로 들어가고 있다는 증거로 봅니다. 회사의 성장, 유동성 구조, 실사용 가능성, 가치 배분 문제까지 이 모든 걸 두고 시장이 본격적으로 따지기 시작했다는 건 XRP가 더 이상 가볍게 소비되는 이름이 아니라 진짜 큰 판 안에서 검증받는 자산이 되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검증을 통과하는 순간 XRP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지금보다 훨씬 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바로 그 가능성이 지금 XRP에서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번 논쟁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생각보다 훨씬 큰 방향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또 중요한 내용. SEC 소송이 사실상 완전 종식되었습니다. 이 소송이 끝난다는 것은 단순한 사건 종료가 아닙니다. 리플 채택이 본격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되면 리플의 파트너사들, 특히 금융권에서 리플 시스템을 도입하는 흐름이 마치 밀물처럼 빠르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질문이 있습니다. 금융권이 정말 리플을 채택하기 시작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런데 금융권의 요구는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국가마다 규제가 다르고 지역마다 금융 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요구를 하나하나 대응하려면 리플 역시 지금보다 훨씬 높은 확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리플에게도 레이어2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게 됩니다. 리플 레저를 활용하면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자산을 이동시키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그 자산 이동 기록은 모두 리플 레저 원장에 투명하게 기록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해집니다. 이 시스템이 실제 금융권에서 사용된다면 얼마나 많은 자산이 이동하게 될까요? 리플 레저를 통해 이동할 수 있는 자산은 단순히 암호화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디지털 자산은 물론이고 앞으로 시작될 전 세계 은행들의 현금 자산까지도 이 시스템을 통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XRP가 글로벌 금융기업들과 사업을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구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레이어2입니다. 레이어2 없이 사업 확장을 시도한다면 언젠가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레이어1과 레이어2는 서로 경쟁하는 구조가 아니라 하나의 생태계를 만드는 공생 관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전 세계 은행들이 사용하는 시스템이라면 얼마나 다양한 기능이 필요할까요? 이 생태계가 커질수록 전 세계 은행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생태계 자체가 스스로 돌아갈 수 있는 자생력을 가지게 됩니다. 즉, 뿌리가 깊은 구조를 만들어 어떤 서비스가 등장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리플이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하나의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리플은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어2는 단순한 보조 기술이 아닙니다. 레이어2를 통해 리플의 확장성과 범용성을 높여줘야 리플 기반 블록체인 사업들이 대거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업들이 늘어나면서 비로소 하나의 생태계가 완성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생태계가 커질 때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코인 시장에 아주 흥미로운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레이어2 코인들은 리플이 10배 상승할 때 수백 배 상승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공생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이 구도를 투자 전략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 원리는 주식 시장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전기차 테마의 대형주였던 삼성 SDI가 약 15배 상승할 때 소형주였던 에코프로는 무려 700배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같은 산업에 속해 있지만 상승률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태계 구조의 특징입니다. 레이어1인 이더리움이 2배 상승할 때 레이어2 코인들이 수천 배 상승하는 현상은 이미 오래전부터 코인 시장에서 반복되어 왔습니다. 또 다른 예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레이어1입니다. 하지만 속도와 수수료 문제 때문에 실제 거래용 화폐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기술이 등장했을까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바로 스택스입니다. 레이어2인 스택스는 비트코인의 속도와 수수료 문제를 개선했습니다. 비트코인과 레이어2 코인은 상승할 때 같이 상승합니다. 하지만 상승률은 완전히 다릅니다.
레이어 1인 비트코인이 2023년 10월 대비 2024년 3월까지 약 190% 상승할 때 레이어 2 코인인 스택스는 같은 기간 동안 무려 750%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만약 XRP가 앞으로 10배 상승한다면 리플 레이어 2 코인들은 100배, 1000배 상승 가능성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리플 생태계에서 레이어 2 역할을 하는 코인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소개해드릴 리플 관련 코인은 더 루트 네트워크, The Root Network입니다. 루트 네트워크 홈페이지를 보면 XRP Ledger Integration, 즉 다양한 블록체인을 XRP 레저로 통합하는 기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XRP 사용자들이 다른 코인들을 XRP 레저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장해주고, 이 과정에서 루트 네트워크가 브릿지 역할을 하는 리플 전용 크로스체인 솔루션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 홀더라면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블록 리워드입니다. 리워드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유지에 기여하는 채굴 활동에 대한 보상인데, 이 보상이 XRP로 지급됩니다. 즉, 루트 네트워크의 기축 통화가 XRP라는 의미입니다. 더 루트 네트워크는 XRP 확장을 위한 역할을 하지만 이더리움의 EVM 구조를 기반으로 레이어 1을 개발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XRP 체인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한계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지금 소개하고 있는 이 코인은 리플 블록체인에서 개발된 유일한 레이어 2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향후 XRP가 10배 상승한다면 이 코인은 100배, 1000배 상승 가능성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 코인은 어떤 구도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코인 홈페이지를 보면 메인 화면에 XRP 생태계를 위한 사이드체인이라는 프로젝트 목표가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사이드체인은 XRP 체인을 더 원활하게 구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체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XRP 생태계가 커질수록 이 코인의 사용처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코인의 이용자가 늘어날수록 XRP 역시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코인은 공생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코인의 백서를 보면 XRP 레저의 포크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드포크와 비슷한 개념인데 XRP의 장점은 유지하면서 레이어 2의 핵심 가치인 확장성을 개선하기 위해 추가적인 코드 개발 가능성을 열어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레이어 2 스마트 컨트랙트를 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향후 리플 생태계에서는 결제는 레이어 1, 즉 리플 레저에서 처리되고 어플리케이션과 서비스 영역은 레이어 2인 이 프로젝트를 통해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 때문에 리플 기술 커뮤니티에서는 하나의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코인으로 수요가 너무 많이 몰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레이어 2는 블록체인이라는 뿌리 위에서 꽃과 열매 역할을 하는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연결 구조가 거의 코인 하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자 커뮤니티에서는 이 코인이 혹시 XRP보다 더 커질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리플 CTO인 슈와르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체인이 등장한다고 해서 기존 체인의 가치가 떨어질 것이라고 걱정하는 것은 지금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이 코인이 너무 커질 것을 걱정하는 기술자들의 우려에 대해 리플 CTO가 직접 나서 진정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장면만 봐도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코인은 재작년 12월에 출시된 아직 2년도 되지 않은 초기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가격은 약 166원, 그리고 시가총액 역시 약 60억 수준입니다. 리플 XRP의 시총이 약 45조라는 점을 생각하면 아직 700분의 1도 되지 않는 저평가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전체 물량의 98% 이상이 이미 유통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팀의 물량 언락으로 인한 추가 하락 위험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코인은 리플과 직접 연결되어 앞으로 리플 생태계에서
핵심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 CTO의 집중적인 관리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평가 상태인 이유가 있습니다. 리플사가 이 프로젝트에 직접 깊게 관여하고 있음에도 아직 공개적으로 크게 드러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리플의 SEC 소송이 사실상 완전히 끝나 이제 금융권 사업 확장이 전략적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 시점이 되면 이 코인은 폭발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리플 네트워크 내부 거래 정도로만 조심스럽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SEC 소송이 사실상 종식되어 리플 채택은 곧바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에 따라 금융권의 리플 시스템 도입 역시 확장됩니다. 하지만 금융권의 요구는 국가와 지역마다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런 요구에 하나하나 대응하려면 리플은 반드시 더 높은 확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코인이 등장한 것입니다. 리플 생태계 확장을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구조이기 때문에 기술자 커뮤니티에서는 오히려 이 코인이 너무 크게 성장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인마켓캡의 커뮤니티 투표 결과에서도 무려 96%나 되는 사람들이 이 코인의 폭등에 투표한 것을 볼 수 있죠. 리플 XRP의 성장과 함께 수백, 수천 배 동반 성장할 이 코인 정보를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무료로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딱 10만 원이면 됩니다. 많은 돈도 필요 없습니다. 단 10만 원만 묻어두셔도 올해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코인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자리에서 이름을 바로 공개하지 않느냐고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유튜브에서 이름이 공개되는 순간 세력들이 바로 움직입니다. 가격을 흔들고 판을 뒤집습니다. 그리고 뉴스가 나오고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이 시장은 정보가 퍼진 뒤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퍼지기 전에 움직인 사람이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결국 선점이 전부입니다. 이건 단순히 좋은 코인을 찾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시장에서 2026년을 버티기 위한 필수 선택에 가깝습니다. 최근 시장 하락으로 원금 손실이 컸던 분들 많으시죠? 이 코인은 그런 분들도 한 번에 만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에게나 공개하지 않습니다. 저를 믿고 설문에 참여해주시는 구독자분들께만 이익은 코인의 이름, 진입 구간, 그리고 목표 가격까지 모두 공유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저는 10원도 요구하지 않고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공유해 드릴 겁니다. 왜? 돈도 안 받고 이런 정보를 알려주냐고 하시면 제 유튜브 채널 좀 키워보고 싶어서가 다여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가 아래 설명란에 구글 폼 링크 하나를 달아놓겠습니다. 이 링크는 여기 설명 보기를 클릭하시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구글 폼 링크를 눌러보시면 이러한 창이 뜰 겁니다. 그러면 여기 구독자께만 드려요에 체크를 해주신 다음 리플 레이어2 코인 정보를 공유받으실 연락처를 자세히 적어주신 다음에 여기에 있는 제출을 눌러주시면 저에게 이 구글 폼이 날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 구글 폼을 확인하자마자 적어주신 연락처로 연락드려서 제가 구독자인지 확인만 간단히 빠르게 한 다음 아까 말씀드린 리플 레이어2 코인 정보를 바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인이 아마 2026년의 졸업 코인으로 이름을 올리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최근 원금 손실이 컸던 분들도 한 번에 만회하고도 남을 수 있으니 최대한 서둘러 준비하셔서 제대로 된 수익을 만들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힘내시고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